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우리 시장이요, 좋은 걸 찾자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정학적, 특히 이제 중동 쪽이죠. 그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TSMC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AI 반도체,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국 국채가 세계 국제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 환율 안정에 대한 가능성까지 더해진 시장입니다. 오늘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 18만 닉스를 되찾는 흐름들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약세 흐름, 나 홀로 반도체 겨울을 보내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팔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차별화됐다 말씀드리고, 그래도 시장을 보면은 대형주가 선방하고 있는 장인데 오늘은 코스닥 장이 잘 못 가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이 나타나면서 대형주 약세의 장, 코스닥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은 조금 더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디로 향할지 오늘 좀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양시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수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뭐 크게 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포인트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데 현재 775선에 위치하고 있고, 이 대형주가 일부 상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확연한 차이는 보이시죠? 전 거래일 대비해서 13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반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2600선은 넘어선 상황, 2607선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수급의 분위기를 알면 시장의 방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을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코스피 수급은 외국인 매도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의 3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빼놓고 있는데 오늘 특징은요. 외국인이 전기전자 sek터는 팝니다. 근데 기관은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는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담고 있군요. 유의 차이가 좀 분명하다라는 점 나타나고 있고, 개인은 기관과 동반 사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이 여기서 좀 펼쳐지네요. 코스피 5호장 조금 더 들어올릴 가능성 수급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다 보니까 수급 전반적으로 좀 약합니다. 코스닥 2거래 연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 출회 개인 쪽에서 받아가면서 1,700원 이상 매수하는 흐름들 좀 다르죠? 이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알아볼 텐데, 저희가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핀 전략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경영권 분쟁 관련 종목들, 항공주가 축 튀더라고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여기에 바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영풍과 고려아연 그 분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관련주가 막 급등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종목들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티웨이 같은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이 뜨거워지고 있고 똑같이 고려아연처럼 뜨거워지려나 하면서 관련주가 상한가를 막 가거나 급등하는 흐름들이 연출됐거든요. 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최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예림당. 여기는 이제 티웨이 홀딩스의 최대 주주라고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대 주주는 대명소노그룹입니다. 여기 이제 계열사가 리조트 그리고 호텔 그런 경영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계열사가 소노 인터내셔널 두 번째 줄 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최대 주주 예린당이 있는 거고 2대 주주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대명소노그룹의 소노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올해 JKL 파트너스라고 사모펀드 운영사입니다. 이쪽에서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1등과 2등의 지분 격차가 확 줄었거든요. 3.2%포인트, 이게 조금 뭐 특수관계에 약간 따져보면 뭐 2.7%까지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있던데 어쨌건 한 3.2%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영권이 분쟁이 더 격해질까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바로 이거입니다. 대명 소노그룹 계열사 소노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추가 지분 매입을 검토한다라는 소식, 일부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시장이 좀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왜 대명 소노그룹은 이 티웨이 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영권을 갖고 위해서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것인가 보면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일단 항공사와 해외 리조트 간 시너지, 이런 게 예상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소노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 2대 주주입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4월 한진의 하와이의 와이키키 리조트, 그리고 미국 프랑스 호텔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쪽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이고,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인수 합병되면서 유럽 노선 한 4개 정도를 더불어서 갖고 왔거든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함께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정보가 필수적으로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리조트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워낙 고액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사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갖다가 이 고액의 리조트와 골프장 영업 활동에도 쓰일 수 있겠죠. 활용 목적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시장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대 주주 예림당 오늘 상한가 갔죠.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 상한가 갔죠. TA 항공도 장중에 24% 급등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은 약간 줄였더라고요. 한 13%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그리고 항공사 이쪽이 튀는 이유가 이데일리 스핀에서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K조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반 상승, 항상 뭐 요즘에 떠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치 9월 말쯤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90 정도 썼고, 2008년도 그때가 최대치였거든요. 선박 가격에서는 191점 몇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의 근소한 차이로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전히 원래 이제 친조선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선사는 수익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 선박 배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얼마냐 궁금해하실 텐데, 약 10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박 평균 가격의 이전 최고치를 보면 2022년이었거든요. 그때와 대비해서도 지금 평균 선박 가격이 30%나 올랐거든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0년 동안 좀 작게 보면 10년 동안 보면 평균 가격 대비해서 2배 올랐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3사 하면은 HD, 한국조선해양 있겠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3사 같은 경우에 올해 큰 폭의 실적이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흐름들은 4분기도 수주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거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해운누님이 막 오르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뭐 어디에서 가뭄이 들고, 뭐 홍해 사태 나고, 동부 물류 뭐 파업을 하고, 동부 항만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해운누님이 올라가서 지금 선주들이요. 컨테이너선 이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선업 보실 때 컨테이너선 발주가 높아지는 게 바로 이 영향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NG 운반선도 함께 호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선과 LNG선은 분명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LNG 운반선 그 발주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그게 좀 잘 되고 있는데, 한국조선사는 최대 20척 정도 오지 않을까, 인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K조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후반 가격 인상에 따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주저앉았다가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분기 슈퍼사이클 이상 무라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잡히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를 방증하듯 조선주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대비를 하셔야겠죠.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증권사가 뽑은 호실적 종목 이런 이슈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두운 그림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흑자가 줄어들 것이다. 내수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FN가이드 금융정보업체잖아요. 여기에서 281곳의 상장사의 실적 전망을 해봤는데 은근히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11개사가 100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크게 튀겠다? 주가도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개연성이 조금 더 밀접해지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보셔야 되는데 롯데관광개발이 1위 종목으로 꼽히더라고요. 여기는 55배 급증할 것이다. 이 얘기는 3분기 실적이고요. 1년 전과 비교해서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유한양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미국 FDA 그 문턱을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술료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참 좋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고 30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OCI 쪽에 이제 화학 계열사죠. 유니드나 반도체 부품업체, BNCNC,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2000% 넘게 늘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2분기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 그러면서 환차익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수 경기, 건설업 중심으로 좀 안 좋잖아요. 그런 부진의 영향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요소는 잘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목석거리가 좀 필요한 그런 3분기 실적 시즌에 종목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9시, 9시 반? 이쪽에 미국 CPI 지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금 인플레이션 이런 긴장감이 생길까에 대한 우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실적 시즌 관련해서 고민되는 대목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오늘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네, 마켓나우 3부 오늘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대형주가 선방하고 코스닥 시장은 약간 밀리지만 그렇게 뭐 큰 변화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시작과 동시에 이제 세계 국채 지수 편입 기대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작했었죠. 자, 분위기 좋게 시작했는데, 자, 갭상승 양 지수 모두 다 0.41, 0.50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쌍끌이 매도를 통해 가지고 차익 매도를 좀 꺼내 놓는 걸 보게 되면,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외국인의 2,700억 매도 물량은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지수 대형주들은 순매수 기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시장은 오늘도 양 매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의 우상향 패턴이 보일 수 있는 시장이 좀 견고한 흐름으로 이제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캔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캔들을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자, 갭상승 이후에 약간의 음봉은 나타나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차, 셀트리온까지 오늘 그리고 오랜만에 네이버까지 자,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자, 망치를 좀 만들어 놓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좀 내일부터는 충분히 자,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멈춰야 되는데 언제쯤 멈출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저 코스닥을 보게 되면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오늘 0.41 좀 출발했는데 자,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저 60일선 자, 상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대기 매수도 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반도체까지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이 지수와 연관돼 있는 이 주도의 종목들이 자, 대부분이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일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바디 연봉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현재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업종 상위 종목들이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으로 인한 자, 오늘의 연봉은 한 차례 좀 지금 쉬어가는 연봉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 포지션은 제약바이오에 집중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10월 달에는 여러분들 큰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잠시 후에 그 섹터와 종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데일리 스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하트너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립니다. 삼성전자가 1.33% 하락,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4.5% 강세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눈에 띄고요. 오늘 업종 상위를 보면은 1등 항공이 7%예요. 보니까 티웨이홀딩스 그리고 티웨이 항공, 그러니까 티웨이 홀딩스는 여전히 예림단과 함께 상한가 여전히 가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이 15%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영권 향방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다른 한 섹터는 조선 섹터입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의 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시가 대비 상승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적 테마 1등은 화장품 섹터면서 반도체도 나쁘지 않은 게 2등 SSD, 5등 CSL의 관련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두 개만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테마는 조선, 또 조선의 남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선가는 지속적으로 고공행진, 그렇다면은 조선사들의 수익성은 여전히 담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조선의 업종을 볼 때는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긴 호흡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말 그대로 2026년에서 2027년까지 도트가 다 차 있는 상태고 특히나 지금 현재는 모든 조선사 3사 조선 3사가 선별 수주 다시 말해서 고부가가치 선박만 수주하다 보니 중국한테 조금 좀 밀리는 게 아니냐 점유율을 좀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고 오히려 더 비싼 이 고부가 가치의 선박만 수주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조선 섹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분기 실적에서는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종목은 HD 현대미포 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짝꿍댕이 패턴과 함께 저점에서부터 60일선 돌파형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머리를 맞대고는 있지만요. 자, 내일 되면 어째 보면 60일선의 이 지지 안착형 캔들과 함께 추가적인 우상향이 보일 수 있는데 자, 고부가 가치 선박을 통한 이 성장 가속화 전망이 되는데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적자였죠. 2분기 174억 그리고 3분기 다시 말해서 요번 실적 실현에 있어가지고요. 요번에 이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257억의 예상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전분기 대비 47% 성장이고요. 자, 2022년 1,000억의 적자 그리고 2023년도에 1,500억의 적자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을 합니다. 660억에서 700억 가까이 흑자 전환되기 때문에 그 선반영을 지금 현재 맞고 있고요. 특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현재 잡히고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입한 후에 이번 10월 달에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에 자, HD 현대미폼을 꼭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셔야 되는 종목은요.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엔진을 보게 되면 팔방미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조선이 많이 팔리든 중국에 많이 팔리든 우리 엔진만 써야 된다라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엔진 회사들은요. 1등, 2등, 3등, 4등까지 자, 전 세계의 이 모든 그 선박들의 엔진은 우리나라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조선 3사들의 움직임과 함께 기자재 중에서 엔진 업체들 다시 말해서 하나엔진과 HD 현대 마린 엔진까지 여러분 조심히 봐야 되는데 특히나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 2분기, 1분기, 자, 2분기, 3분기까지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자, 올해 자, 무엇보다도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자, 1분기에 194억, 자, 200억 가까이 되죠. 자, 2분기 180억, 그리고 3분기까지도 160억에서 180억까지 나온다면 이 상태로 간다면 거의 한 700억, 거의 잘하면 4분기까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게 된다면 잘하면 거의 800억에서 900억까지 나온다면 자, 이 대박 아니면 대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엔진은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자, 갭상승의 양봉에 도치와 함께 오늘 망치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게 되면 전고점에 16,000원 충분히 자,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꼭 관심을 갖고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오버나잇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영권 분쟁입니다. 티웨이 항공. 예, 이것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맞습니다. 참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신규 테마 중에서 경영권 분쟁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고려 아연과 영풍,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자, 무엇보다도 티웨이 홀딩스가 오늘 시작과 동시에 점상을 붙여놨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은 자, 대명 쪽하고의 지금 경영권 분쟁을 붙었는데, 자,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 분쟁의 부각과 함께 오늘 일찌감치 점상을 붙여놨습니다. 자, 점상을 붙여놓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 관련 종목들을 또 봐야 되고요. 고려에 관련돼 있는 이 경영권 분쟁에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은 대명 쪽이죠. 자, 대명 쪽,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 갭상승 이후에 차익 매도가 약간은 나오지만은요.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 20%에서 지금 풍차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바디가 있는 양선이 나오게 되면 어째 보면 손바뀜 이후에 추가적인 이 마케팅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이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퍼다 나르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대명 선호 시즌을 이 바디가 양봉으로 맞췄을 때 종가 배팅에 가능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선과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옥석 가리기 해드렸으니까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어서 그 1313 챌린지 수익률 함께 공개를 해드릴 텐데 이후 AS와 오늘 두 종목 편입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1313 챌린지는 바이오주가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10월 4일 날 함께 대화제약 알테오젠 말씀드렸는데 대화제약이 진짜 수익률이 좋죠. 37% 가깝게 되고 알테오젠 그동안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1313 챌린지에 포함된 이후에 7.6% 정도 수익률 상승률이 났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두 종목 삼영과 인스코비죠. 삼영은 마이너스 3.6%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인스코비가 거의 5% 가깝게 상승률을 기록해 주네요. 그리고 10월 8일 3일제약 다시금 제약바이오 편입이 되면서 5.6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10월 8일 ABL 바이오입니다. 다시 이 종목 33,65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 수익률 5.5%로 아주 기분 좋은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종목 리뷰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대부분이 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집중하자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제 목까지 쉬어가면서 여러분들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수익을 좀 얻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제약은 목표가 터치 이후에 3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지금 현재 이 3차 목표가 자, 지금 현재 이 19,000 터치했죠. 다시 한 번 더 목표가 터치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자, 목표가를 자, 2만 지금 현재 자, 25,000원까지 지금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대화제는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드리도록 하고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목표가 터치 이후에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테오젠이 주도주이고요. 저도 주도주인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19번이죠. 자, 오늘까지 이야기 드리면 20번을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자 38만 원 터치 이후에 자, 목표가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만 원으로 알테오젠 는 목표가를 상향시키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화제약은요. 여러분들 지금 목표가를 자 25,000원까지 목표가 상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리뷰는 두 가지 종목으로 오늘은 좀 압축하게 하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편입시킬 종목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제약이 25,000원까지 네, 맞습니다. 목표가를 올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알테오젠은 2차 목표가 45만 원 네, 제시를 해줬다. 이런 부분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두 종목도 편입해 주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두 종목도 좀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경영권 분쟁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테마가 확 돌았죠. 자, 그러다 보면 자, 오늘 자, TA 홀딩스가 오늘 점상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하루 남아 있는 이 쌀13 챌린지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종목은 첫 번째는 티웨이 항공, 두 번째는 바이오의 보르노이를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의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오늘 장중에는 한 20% 정도 움직이다가 12시가 넘어서 잠깐의 타임 매물과 함께 자, 밀렸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전에 대명 쪽하고의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종가 기준에서 양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 자, 내일 오전까지 단기적 탄력으로 보는 종목으로 대명 홀딩스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의 보도의 초반 상승 이후에 소노 인터내셔널의 추가 지분 매입 검토와 함께 오늘 경영 분쟁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자, 예린당 측과 대명 소노 그룹의 지분 격차가 3.2%밖에 안 나기 때문에 자,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스윙이 아니라 내일 오전까지 단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요. 자,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500원. 자, 단기적 매매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보르노이입니다. 자, 보르노이를 차트를 보게 되면 아주 견고하게 양음 끌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알테오젠과 함께 보르노이가 양대 산맥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까지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도 3 상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4세대 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07 임상 순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VC와의 중화권 등의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김대근 대표의 주요 임원진뿐만 아니라 이야기 좀 하고 있죠. 향후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연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자, 보르노의 미래 기대감 성장성에 있어 가지고는 임원진들까지도 지금 기대에 부푼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 자,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함께 자, 여러 가지 모멘텀과 함께 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연일 들어오면서 견고한 단봉으로 우상향이 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3만 원, 손절가는 93,000원. 자, 이 단기적으로 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셨을 것 같습니다. 티웨이 항공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네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 하신다고요? 예, 잠시 후에 좀 시간이 오늘 2부 시간에는 좀 다른 분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나누시는데 자, 오늘 저는 빨리 올라가서 45분부터 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오늘 제약바이오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뭘 봐야 되고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주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진단하는 랭킹 5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영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이슈 특별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분석 나눠볼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건지 일단 화면을 좀 공개해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 이슈도 많이 들으셨고 앞으로도 화제가 될 이슈이고요. 이사님 사실 우리나라 경제계에 굉장히 이제 경사가 났습니다. 예.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채권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큰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가 세계의 국제 지수에 편입이 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과 주식 시장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이 이슈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분석을 근데 뭐 이게 해주시죠. 지금 당장 영향을 주긴 어려운 게 내년 11월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뭐 네. 당장 영향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저는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이제 세계 3대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건 여기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국채를 살 텐데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이제 국채 매수가 들어온다면 국채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그렇죠. 국채값과 금리는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면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추정치는 다 다르긴 하는데 국채 이자 비용이 연간 한 5천억에서 1.1조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정부가 어쨌든 자금 조달하기가 좀 쉬워지고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기준금리가 되니까 시중금리가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자금 조달하기도 훨씬 더 좀 용이해지겠죠. 그러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을 좀 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이룩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 지수가 이제 선진주수에 편입이 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만약에 채권 발행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선진주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용이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환율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오르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채권을 사기 위해서 이제 원화를 투자를 할 텐데 다만 네. 이런 경우 보통 채권 투자할 때는 이걸 또 반대로 약간 이제 환율에 따른 손해를 또 볼 수도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환해지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네. 환율이 뭐 그렇게 급격하게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고 뭐 달러가 약해지고 이런 현상은 좀 제한적일 거로 보는 의견들도 있으니까 원화 강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이면서 대신에 좀 이자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1년 남았지만 저는 어쨌든 상당한 호재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 선진국 국채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격이라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특히 이제 국채 시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 시장과도 일정 부분 연결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 효과를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효과를 얘기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일 금통위 이슈인데 네. 사실 뭐 가계부채 이슈도 있고 집값 상승 이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는데 어느 정도 이 이슈가 도움이 될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8월에 저는 좀 금리 인하 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약간 부동산이 늦었다. 없었으면 예, 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좀 집값을 잡고 싶어하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값이 뭐 싸다고 느끼신 분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은 맞는데 이게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부담은 됐는데 어쨌든 은행들이 좀 거기에 발맞춰서 최근에 좀 대출을 옥죄였죠. 대출금리 미리 올려놨고 또 서울 아파트 가격도 더는 지금 못 오르고 있거든요. 약간 좀 이제 정책이 내지는 소폭 좀 밀리고 있어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좀 조성됐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까지도 지금 대규모 부양책을 좀 꺼내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냥 이런 이제 너무 부동산 이슈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금리를 너무 또 늦게 낮추면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내수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기도 지금 가만히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10월에 많이는 못 낮추겠지만 다른 나라랑 좀 궤를 맞춰서 0.25% 정도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할 것 같고 이것도 사실은 좀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통화 정책을 다른 나라랑 맞춰서 금리를 일단 점진적으로 좀 낮추는 그런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금리는 어느 정도 인하할 걸로 예상은 하지만 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연준은 계속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한번 낮추고 향후에 또 상황 보면서 하겠다. 약간 좀 이제 불확실성을 제기하면 오히려 네. 시중금리가 올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금리 낮췄지만. 예. 그래서 오히려 시중금리는 역효과가. 예,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오히려 반대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창용 총재 멘트가 저는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는 거고 그거는 한 베이비 스텝 0.25 이 정도를 바라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번에 국채지수 편입 요거 발표한 데가 이제 푸시 러셀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 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과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슈라서요. 한국 공매도 금지 조처를 또 깨닫게 했어요. 네. 요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봐 굉장히 이거 민감한 이슈라서요. 사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FTSE 같은 네. 경우는 선진 지수거든요. 근데 MSCI 지수는 아직은 이제 신흥국 지수인데 이제 FTSE에서도 지금 이제 약간 그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대부분 모든 것들이 선진화돼 있는데 이제 공매도를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금지시켜 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을 좀 제약시키는 요인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MSCI 지금 선진지수 편입 요건 중에 하나도 공매도 재개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 선진지수 유지나 편입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년 일단 3월로 알려졌죠. 이제 정부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3월에 공매도 재개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엔 이 개인 투자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공매도 자체를 아예 금지하지 마라 이거보다도 왜냐하면 사실상 전 세계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만 피해 보는 것 같고 그런 이슈들 좀 불법적인 공매도 이걸 막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정부가 차질 없이 그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검증을 해준다면 사실 개인 투자분들도 크게 반발은 저는 안 할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과 정부의 어떤 이제 시각차가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는지 네. 그게 좀 관건이고 아직 시간은 남았는데 정부가 그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잘 맞는다면 아마 또 내년에 MSCI 선진지수 또 재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3월에 아마 공매도는 재개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전면 공매도 재개를 할지 네. 아니면 이제 부분적으로. 원래 코스피 200만 이렇게 했었잖아요. 금지를 풀었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시장 그때 이제 언급한 걸 보면 아마 내년 3월에는 모든 기업들이 다 공매도가 아마 허용되는 전면 공매도 금지 해제가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푸시 러셀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나라에 바라는 게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국채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또 시장과 면밀히 연관돼 있어서 주식 투자자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오셨으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강자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가 나왔고요. 3분기 잠정 실적 어닝 쇼크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정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이거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요? 네. 나와가지고 실적 발표하는 날 반성문을 읽기도 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왜 안 좋은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중국 CXMT가 공격적으로 증설한다거나 예. 이런 노트북이 안 팔려요, 예상보다. 그럼 재고가 쌓이겠죠.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이제 두 가지죠. HBM3 요거 8단짜리를 원래 9월이나 8월까지는 승인받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시장의 이제 기대치였는데 예. 이번에 정확하게 거기에 언급이 돼 있죠. 지연되고 있다. 언급을 해놨고 또 한 가지가 TSMC 역전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매년 원하는 건 이 점유율차를 조금이라도 좁혀가라. 이걸 좀 매년 원했는데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예. 여기서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비메모리가 적자폭이 더 커진 걸로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이 두 가지, 둘 다 뭐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왜 다르냐면 HBM과 이 비메모리 사업은 이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근데 기존 삼성 반도체는 뭘 잘하죠? 미리 다 만들어놔요. 예. 대량으로 찍어놓고 이제 범용. 고객 오면 예. 그걸 잘하는데 맞춤형 시대에 지금 대응을 좀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사업 경쟁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물음표도 나오고 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반성문까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자존심을 일단 내려놨구나. 야. 이걸 썼다는 것 자체는 거기다 HBM3 사업 지원까지 써놨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하이닉스에 밀렸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야. 우리 지금 밀리는 거 맞고. 근데 그런 진단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이 있을 그렇죠. 수가 있는 예.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뭔가 이제 잘못된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제 삼성전자 임직원분들이 잘 움직여 주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다만 이런 큰 조직이 어떻게 쉽게 그냥 한 번에 확 바뀌겠어요. 시간은 걸려요. 걸리지만 조직 개편 또 대대적으로 한다고 DS. 근데 그거 쪽에. 한다고 바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문제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쨌든 과거랑은 삼성전자 확실히 좀 바뀐 건 맞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TSMC를 이길 방법도 지금 딱히 없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HBM3는 못 만든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만들어놨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랑 계속 좀 협업을 해서 뭐 일단 4분기 내이라도 통과만 된다면 저는 주가는 어느 정도 복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이제 3개월 동안 삼성이 일단 주가가 일단 급등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통과. 예. 요게 일단 가장 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HBM은 SK 하이닉스의 우위를 내줬고 범용 디램은 중국 물량에 공세를 당하고 있고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 삼성전자인데 그래도 본인들의 그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조금 더 믿음을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국민으로서 좀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삼성전자가 소외되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이쪽 전략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당연 올해까지는 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지금 이번에 아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삼성을 역전할 것 같거든요. 이제 메모리만 딱 놓고 보면. 그럼 거기가 이제 1위 하는 거예요.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이익은 예. 이제 하이닉스가 1등 야. 가능성이 높은 게 HBM3는 훨씬 비싼 제품인데 이거를 삼성은 제대로 지금 공급을 못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한 6조 정도 또 예상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길 가능성은 좀 상당히 저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하이닉스의 어쨌든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말까지 봤을 때는 외국인들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좀 선택지를 많이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염려할 필요는 없고 또 엔비디아가 지금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같이 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공급에 성공을 한다면 그때는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제 공급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가 상대적인 우위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끝까지 좀 팔로잉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우려되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뭐 연간 흑자가 줄어들거나 내수 부진 이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좀 봐야 할 그 섹터는 뭐라고 보시는지 실적 시즌에 있어서. 일단 이제 IT하고 반도체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LG전자도 지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 IT는 좀 기대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은 됐기 때문에 뭐 이게 시장을 악화시키는 재료라기보다는 좀 불확실성을 오히려 좀 해소시키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4분기나 내년에 대한 이익 전망이 좋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게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만 일단 놓고 보면 일단 손해보험과 자동차 또 상사 업종, 음식료 업종이 일단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된 그런 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한번 좀 3분기를 대비해서는 좀 볼만하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행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1년 후에 영업이익을 좀 봤을 때는 그렇게 전망치가 상향되는 기업들은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 HP, SP라든가 이오테크닉스, 또 라면 기업 삼양식품, 또 반도체 장비 회사죠, YC, 화장품 회사인 실리콘투, 2차 전지 장비 PNT,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1년 후를 봤을 때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도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반도체가 아주 비실비실할 때 제약바이오죠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면서 최근 K바이오에 대한 기술 경쟁력도 부각받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또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마치.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계속 저는 주도주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주도주의 한 축을 좀 분명히 당당할 것 같고, 특히 지금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성과가 좋죠. 얼마 전에 또 이 펩트론이 일라이릴리라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물론 이제 1년 정도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 기술, 이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 비만 치료제를 이 기술을 쓰면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된대요. 그리고 체중이 뭐 20% 네. 감량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기술들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걸 또 우리나라가 하고 있죠. 알테온제도 마찬가지 네. 사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단지 뭐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뭔가 경쟁력을 또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주도성은 뭐 저는 계속 이어진다. 다만 또 일단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은 대비는 하시되 뭐 내년까지 큰 흐름은 좀 우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고 궁금한 대목을 오늘 이사님과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3분기 실적 시즌 대비는 확실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켓 이슈 염승환 LS증권 이사님의 도움으로 잘 들었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채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경사가 났습니다. 이 주식 투자자분들은 채권 이슈에 대해서 낯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윅비 편입은 4주 만에 4수 만에 이룬 쾌거로 우리 국채가 선진국 채권으로 인정받은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한국은 이 자국 채권이 윅비 지수에 들어간 26개 국가 중에 9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최소 70조 원에서 최대 90조 원대 해외 자금이 한국 채권 시장으로
이렇게 유입이 될 텐데요. 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채 시장과 주식 시장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우선 금리가 떨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 이자 비용이요, 연간 최대 1조 1,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자금 시장 전체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계도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 우려에도 이 한국은행 금토미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이유이기도 하죠. 대규모 해외 자금 유입은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또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 규모도 커지죠.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이즈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